어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부산 고등법원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왜 판사가 용서를 하냐, 그리고 정작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법 재판은 판사가 양심을 가지고 양심으로 재판한다. 그 양심을 빼야 됩니다. 판사는 오로지 증거로 재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사실은 빼야죠.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은 이렇게 해야죠. 판사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을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니까 판사가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법원은 재판에서 증거로서 재판한다. 법원은 증거로서 재판한다.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판사가 뭐 양심 그런 개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사건에 대한 공개, 즉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성, 즉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중심의 수사, 기소, 재판. 이게 좀 정리해서 나갔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 들지만, 또 그래도 호소력이 있었 같아. 뭐 직접 본인이 피해자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놈들이나 검사놈들이나 국회의원놈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병원에 대한 공격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다. 아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슬라믹 지하드가 쐈는데 사실은 잘못 맞아갖고 유탄이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얘기를 CNN 같은 데서 합니다. 즉 에어스트라이크면은 뭐 구덩이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폭탄의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또 폭발물도 있을 수 있고, 유도폭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확한 증거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얘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뭐 이 감청을 했다고 감청 자료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증거도 되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그 바로 뒤에 200m로 떨어진 곳에 기독교 교회를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이스라엘 놈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미국 국무부의 그 중간쯤 간부가 사표를 냈다고 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엔 난 반대한다. 왜냐? 이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결국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압적인 방법으로 버텨왔는데,
더 이상 오래 가긴 힘들 겁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정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말아야죠. 군사적 지원을.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제 평화 협상 쪽으로 돌아설 거고, 극단주의자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적정한 형태의 두 국가 체제. 사실 저는 두 국가 체제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래 거기는 수천 년 동안 아랍 사람들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뭐 반반 나누든가 아니면 인구대로 하든가 협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유대인 놈들이. 물론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마스라든가 이슬람 극단주의라든가 이런 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전쟁 중인 것처럼 해결책이 아닙니다. 협상,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두 국가 체제로 영토와 평화를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미국의 무력주의는 오래 못 갑니다. 지들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을 하우스 스피커라고 하네요. 몇 번 계속 무산이 됐어요. 3번, 4번. 되게 웃기죠. 왜냐? 우리 같으면은 야 공화당이 217 과반에서 221이니까 다 당론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 또 얘는 또 웃긴 놈들이 또 강경 보수파 놈들은 또 반대가 아무튼 엉망이에요. 물론 그게 또 미국 민주주의의 또 조금 뭐 자율성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약간 좀 한계일 수도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전자투표나 아니면 저기 종이에다 기표하고 무기명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는 다 공개합니다. 알파벳 순으로 433명인가 하원 의원이 다 부릅니다. A 순으로. 에이브러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한다. 짐 조던, 아니면 뭐 그린 누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스 성 불러도 되고 일일이 다 400번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전에 누가 추천을 해요. 나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연설을 쫙 멋있게 해요. 박수 받고. 동화당 누구. 이게 당론으로 정한 거겠죠? 또 민주당 누구 탁 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도널드 그러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은 희한하게 하원 의원이 아니어도 하원 의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다른 전혀 현역 국회의원 하원이 아닌 애도 뭐 몇 명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산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물론 이것도 이제 국감 시즌이니까 발표를 한 거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즘 용해인이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날뛰기더라고요. 경찰청에서 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인데 사실 A급은 아니고 A수배입니다. 이게 이 양반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A수배, B수배, C수배 이렇게 하지
A급 수배, B급 이런 건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거를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A급 이 발표한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3년 9월까지 5년간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는 47,144명. 그러니까 지명수배인 거죠. 중요 지명수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벽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거는 중요 지명수배자고, 여기는 지명수배자, A 지명수배자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사기 횡령이 제일 많습니다. 사기꾼들, 횡령. 23,692, 전체의 50.2. 나머지, 특별법 위반, 8,917. 그 다음이 살인, 강도, 강간, 5대 강력범죄들. 8,628. 비슷하죠? 예. 마약사범도 1,860. 이게 수배자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갖고 지명 수배가 끝난 범죄자가 4,728명. 그 중에 사기 횡령이 3,031, 전체 64.1. 강력 범죄가 584, 12%. 그러면 사실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상 이면은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한테 A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만 B 지명수배 대상입니다. 그리고 C, 이건 지명통보라고 해서 여기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은 C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명수배가 해제된 게 5년 동안 4,728명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아까 5년 동안 지명수배가 몇 명이라고 했죠? 47,000. 그런데 5년 동안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된 게 4,700이니까 10%가 넘죠. 그죠? 10% 조금 왔다 갔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 횡령 사기는 3,000.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 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범죄자들, 그 중에서 실제로 사기 횡령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시간만 좀 계속 벌다가 그냥 끝. 강력범죄, 강간이라든가 아니면 강도 같은 경우도 지명수배로 끝. 12%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에서 계속 특별 지원 활동을 하고 밤내 지명수배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는 이런 수배자, 즉 장기 지명 수배자는 또 관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범인 잘 잡았다고 자랑질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얼마를 잡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잘 안 된 건지, 왜 못 잡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분석, 이걸 통해서 그걸 줄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사건이 발생해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안 잡혔어. 그럼 끝. 그리고 사건을 해결했는데 실제로 해결하다가 뭐가 막혔어. 그럼 왜 막혔는지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끝. 왜?
이게 장기미제 사건이잖아. 그냥 지명만 하고 끝나다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정확히 살인사건이라든가 강력사건 아니면 사기사건 도대체 몇 퍼센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범죄가 수사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건지 했는데 못하는 건지 수사관들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건지 그러면은 아예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애들과 소위 말하면 사기 횡령같이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애들을 분리해갖고 전문적으로 바꾸든가 스페셜 빅팀 유닛처럼 아예 성범죄는 별도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종합적인 범죄 관리라는 것이 없은 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범죄가 발생했어. 지금 있는 수사관 애들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못 잡았어. 그냥 뭐 못 잡았지 뭐. 그리고 새로 발생하는 사건 또 수사해. 해다 못해. 그 중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꽝이야. 안 되면 뭐 그냥 뭐 지나가는 거야. 이게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어떤 사건을 어떤 경찰이나 어떤 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고 잘 됐고 혹은 중간에 그만뒀으면 왜 그만뒀는지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라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없는 상태니까 얘네 경찰 애들이 솔직히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들은 자랑질을 하죠. 그런데 자 보시면 제가 연합뉴스에 사건 분석부터 법리 검토까지 경찰 일타 강사 책임 수사 지도관이 있대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가 도입돼서 수사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그럼 이게 왜 생겼을까요? 책임 수사 지도관 잘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 못한 거예요. 사실 또 애매한 거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사의 주체는 검사였지 경찰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되게 무능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건을 굳이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뭐 주체도 아닌데 뭐 수사의 주체도 아닌데 뭐 그럼 걔네들은 뭐였죠? 그때까지 수사했던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가 매우 미흡하다, 능력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죠. 한동훈이도 그렇고 뭐 검사 애들은 막 다시 돌리려고 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말하자면 책임 수사 지도관이에요. 말하자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결과를 올바로 냈는지 법리를 올바로 적용했는지를 이제 점검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 수사 지도관에 일하는 애들은 누가 뭐라고 하나 이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할까요? 얘네들이 한 거는 제대로 한 건가요? 근데 얘네들은 기껏해야 나이가 40 정도도 안 되는 애들인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사건을 좀 해봤어.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을 해본 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시험 봐서 책임수사 지도관이 됐어. 이게 웃기는. 자, 이게 그래 제가 그래서 뭐 베테랑 수사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뭐 70몇일, 50일, 60일 막 그랬다고 그래.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수사관들이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 없나?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한 사건을 재검토를 해갖고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송치를 해갖고 범인을 잡았으니까. 근데 그 범인을 잡은 게 제대로 시간 안에 잡은 건지 아니면 원래 두 놈이었는데 한 놈밖에 안 잡은 건지 아니면 원래 세 놈인데 사실은 뭐 두 놈밖에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 적용해야 될 것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밖에 안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수사가 뭔지,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얼마를 해서 어느 정도 한에 잡아야지 제대로 된 수사인지, 이런 것들이 케바케인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알죠. 왜 몰라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만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시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지들 다 깨질까봐. 그러니까 그럼 지금 뽑히는 경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얼마 정도 시간을 투여했을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기준 표준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수사관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스터도 뭐도 지들끼리 뭐 해갖고도 하고. 참 웃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찰 애들을 안 믿는 게, 경찰 애들의 수사, 물론 이건 똑같습니다. 검찰 애들도 안 믿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모수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법리? 꼴값도 하는 거죠. 법리 가지고 무슨. 이게 진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따위 뭐 일타 강사라고 뭐 책임수호 지도관이라고 하갖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아까 말씀 지명수배 관련된 것도 그래요. 실제로는 횡령배임이라든가 아니면 사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민원 들어오면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서 포기되면 끝나는 거고. 근데 모른다고 못했다고 해요. 왜 못하고 왜 했는지를 답을 안 줘요. 그러면 경찰이 부족한 건지, 경찰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이것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그렇게 못합니까? 그럼 정확히 지명수배로 해제돼 갖고 이렇게 그냥 풀려나는 애들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냥 잘 도망 다닌 건가요? 경찰이 무능한 게 아니고? 이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기 횡령 범죄가 발생했는데 뭐 이 중에 뭐 전체 47,000에서 4,700은 수배 해제됐는데 그 중에 반은 사기범들은 그러면 5년 지난 뒤에는 그 중에 반은 해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천국이고 대한민국이 사기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혜자 중심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비웃겠죠? 근데 참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못난 놈, 무능한 놈들이 누구를 비웃습니까? 꼴값 떠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일반 개인 기업도 그래요. 살짝 사기업은 퍼포먼스 중요합니다. 능력 없으면 잘라요. 좌천시키고, 예?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일하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능률적으로 하려고 해요. 공무원 조직은 그게 없어요. 특히 이런 자료를 숨기고 데이터를 숨기고 지들이 되게 최고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웃긴 놈들, 지들이 뭐 대단히 뭐 연쇄살인 범들을 많이 잡았네 떠들고 다니지만 그 내용만 뭐 허접하고 무슨 살인범 잡았을 때 이게 된 거야? 그냥 진짜 꼴값 떠는, 이거는 진짜 아니다.
더더욱 이런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고 더 진보하고, 근데 오히려 이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 시스템이나 검찰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답답해. 라는 생각, 뭐 답답하다는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소설을 쓰든 넌픽션을 쓰든 뭘 해서라도